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리 선생님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의 영원한 차인벨이 드디어 피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짧지만 오늘 저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올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MBTI가 ESFJ입니다. 이 장표를 통해서 왜 제가 변리사가 됐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바로 그 J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또 E와 F의 성향이 저에게는 남아있어서 늘 경영가가 되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까지 진로를 못 정하고 있다가 이 둘을 조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지금 변리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이제 변리사를 합격을 하고 18년부터 일을 했는데요. 여타 이제 다른 변리사와는 다르게 제가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대기업부터 개인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을 경험을 한 이력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볼보와 같은 회사들을 제가 담당을 하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일을 또 담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BTS를 다들 아시잖아요. 그 BTS의 공연 기획을 하는 팬나이트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IP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치 평가들을 진행을 하면서 STC랩과 협업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STC랩은 여러분이 모르는 회사인데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회사예요. 왜냐? 설이나 명절에 이제 KTX를 예매를 하면 번호표가 뜨죠. 지금 당신의 순번 몇 번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회사가 바로 STC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독점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이제 제가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력들을 바탕으로 포항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현재 단독 변리사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강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트로피를 세워봤는데요. 여타 다른 특허 사무소에서라고 한다면은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혹은 뭐 IP R&D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제가 이런 세 군데에 이제 트로피를 세워봤냐? 바로 특허권 확보에서 저희는 메이킹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트로피를 세워봤고요. 그 외에 기술 지식 재산권 이전 부분에 있어서 대형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트로피를 세워봤습니다. 그 외에 현재도 많은 변리사들이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 배경의 특성상 좀 경험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화 영역도 저는 3년 정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봤습니다. 짧게나마 각각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허를 활용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걸 다 조합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먼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렸네요. 마케팅 및 자금 조달에 쓰이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 자산화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특허권들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있어야 돼요. 특허 출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서 그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그 개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술의 난이도가 사실은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변리사의 별도의 메이킹 작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알루미늄 강판을 제조하는 기업이었어요. 이 강판 제조하는 기업에서 단계가 정말로 단순하게 3단계밖에 없었어요. 먼저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세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릅니다. 끝. 이 3가지 단계만 있는데 경영 자산화 이슈 때문에 반드시 특허권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살을 다 발라냅니다.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특허 포인트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컨설팅을 다 드렸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특허 출원 및 우선 심사까지 완료해서 올해 안에 등록을 저희가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이제 메이킹이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형 기술 이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혹시 여러분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닌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기술은 없는데 특허들을 다 사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애들이 있네라고 하면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침해 소송으로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이제 대형 협상을 시도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부터 옛날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명해졌었고 요즘에는 MP라고 하는 특허관리 전문 회사라는 걸로 이름을 변모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 맨날 이런 페이턴트 트롤한테 때려 맞는 거예요. 때려 맞아가지고 한국에서 2010년경에 국부 펀드랑 그 다음에 여러 대기업의 자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국형 MP 회사를 만듭니다. 바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한번 이겨가지고 그 해에만 400억 매출을 발생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대중에게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희 공동대표 이 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외 소송, 해외 기술 이전에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저희 사무소의 강점 중에 하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화,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생소하신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기술 사업화의 정의라든가 어떤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누군가가 굉장히 간단한 쉬운 시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R&D라든가 BM 설계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매출이 나오게까지 하는 이 일련의 모든 단계들을 총칭을 해서 기술 사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례로 저희는 그 아주대학교에서 교원 창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뭐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해서 교원 창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창업을 할 때는 아주대 기술지주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 자금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는 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전담으로 좀 맡고 있는데 어떤 그 기술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고 경쟁 기업이라든가 협력 기업은 어떻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매출액이 언제 얼만큼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현재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술 사업화 영역이고 변리사들이 보통은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아직까지도 모르는 영역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개업을 한 지가 이제 5개월 차입니다. 작년 7월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좀 어떤 그 전문성이 인정을 받아서 대한전선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연매출구도 4조짜리 정말 큰 대기업인데요. 이런 그 소규모 사무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대한전선과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전선에서 이번에 저희가 할 일은 대한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저 케이블에 생산되는 그 제품 타겟형으로 해저 케이블과 상대방의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특허들이 대한전선의 위험 요인이 있을까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특허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한전선이 회피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리퍼럴 팩토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이제 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왜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정말로 경험이 많으신 이런 노장의 변리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기술들을 정말로 이제 좋은 특허들로 명세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저보다 뛰어나실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장의 부분들은 바로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노장이신 분들은 스타트업을 경험을 하실 경험이 정말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바탕으로 컨퍼런스 데이를 다음 주에도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와 동일한 이런 젊은 사람들 대비 저는 어떤 게 뛰어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실무적인 역량 외에 저는 관리 경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관리 경험이라는 게 변리사 안에서 중요한 게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실무 변리사와는 또 다른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종적으로 또 이 노장과 소장 대비 저의 강점은 기술 사업화라든가 글로벌 대기업부터 국내의 개인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을 상대를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리퍼럴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